뭐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에 대한 평가, 뭐 그게 응원이든 뭐 비판이든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 비례 정당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그 총선의 그 승부를 가를 주요 쟁점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 쟁점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례 위성 정당 문제입니다. 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죠. 그러면서 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낸 정당이 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양대 정당이 비례 위성 정당까지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게 원래 선거제 개편의 취지였는데 이 비례 위성 정당이 나오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라는 그런 비판이 거셉니다. 자, 이 자리에도 해당되는 정당들에서도 나와 계신데 이 문제 어떻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나 정당 정치나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위해서 사실 국회가 그동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 이제 19대 국회 말에도 국회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또 선관위의 권고까지 이끌어내면서 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에도 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민들께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 비례 위성정당 소동을 보면서 한국 정치가 이제는 정치 윤리도 없고 금도도 없고 오로지 더 많은 의석을 갖겠다는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무책임한 진영 대결로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그 비례 위성정당들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성정당이기도 하지만 이 위헌적인 유사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의 목적과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정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굉장히 급조된 정당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한 7, 8줄짜리 강령, 그것도 헌법을 베끼거나 아니면 서로를 베껴서 이렇게 조악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의석을 위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농락하는 행태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 선수가 반칙을 했는데 그 반칙을 한 선수를 그 심판인 선관위가 제재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칙인 줄 알면서 반칙을 한 선수가 있고 또 그거를 제재하지 못한 선관위가 있었고 또 그거를 보면서 못 참겠다 하고 또 따라서 반칙을 한 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볼 때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인가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올바른 그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저희 민생당은 정말 올바른 그 페어 플레이를 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 비례정당 논란에 앞서가지고 결국 그럼 이런 불완전한 룰로 경기를 치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살펴보십시오. 이게 다수결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따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입니다.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되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요. 프로야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개 구단 사장이 모여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즌부터는 4진아웃제를 하자. 3진아웃 하지 말자. 투아웃에 공수교대 하자. 이렇게 룰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나머지 4개 구단의 동의 없이 만약에 리그를 치른다 하면요. 그거 야구 아닙니다. 그 완전히 그 팬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익에 따라 가지고 룰을 바꾼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국회법은 동의를 통해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익을 통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 혼란에 대해 가지고 그 4+1이라고 했던 그 조직에 대해 가지고 꼭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나면요. 민주당 쪽에서 먼저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룰을 마음대로 바꾼다 얘기했는데요. 어릴 때 제가 동네 그 주차장에서 동네 야구하면 그래요 보면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10명도 안 되니까 투명주자 하자, 뭐 도루 금지,
유격수 쪽으로 공부를 하면 무조건 아웃. 뭐 이런 거 룰 만들어가지고 야구를 하거든요. 그거 야구 아닙니다. 그거 동네 야구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동네 야구 막가파 룰로 만든 게 누군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자면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20대 국회에서 국회를 파행시킨 게 20여 차례고요. 합의를 어긴 게 6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법 문제도 아무리 시간을 주면서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합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네 안만 고집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꾸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생기지 않았다면 민주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반칙을 시작한 쪽은 자유한국당 측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박하자면요. 아까 말했던 어떤 그 룰이라는 것은 룰대로 진행된 건 맞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룰대로 한 것이겠죠. 선관위에서 위원정당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룰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박할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거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치에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이를 철거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가 재건축 사업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가 동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다 보세요. 30%가 저항을 해요. 내 삶의 터전을 뺏기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럼 거기 가서 앞으로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 거니까 당신들 그냥 쫓겨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정의와 다수결에서 결론 난 사안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난장판 만든 것은 정치권 모두가 겸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방송 나가가지고 더맨더머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이 룰을 만든 사람들은 더머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덤이에요. 그리고 정의당은 낚였으니까 바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다 같이 겸허해지고 원상복귀하겠다. 또는 나중에 더 나은 선거법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현 후보 얘기도 좀 먼저 듣고 나서 다른 호 후보님 발언도 하실 말씀 하시고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또 없네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이준석 후보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한마디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장이 다 자기들 입장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겸허해져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집권당은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선거 때 제가 낙선을 했는데 불과 선거일 43일 전에 새로운 지역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좀 법 좀 지켜서 1년 전에 하자라고 하는데 각 당의 이해가 얽히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4+1을 만들었냐. 예, 저희들 입장에 보면 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냐.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다른 입장이 있었음을 집권당으로서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의를 살리지 못한,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 특별히 죄송한 말씀도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인가 21대 국회의 과제로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에게 우리 정치권은 함께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허은하 후보 유세 얘기하시고 현장에 네. 가보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4번이고 왜 둘째 칸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국민에게 죄송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죄송한 일을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내지 못한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죄를 물으실 건가요? 분명 선거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고 이번에 선거법을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한국당은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로 끝날 것이 아니죠. 잘못했다고 해서 이 모든 정권을 다시 그 현 정권에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죄송하고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 우선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는 특히 미래한국당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거법이 통과하면 저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저희와 함께 얻어 타시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더 미안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물론 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고 입장이 있었다면 협의의 테이블에 적어도 최소한 마지노선까지는 나와서 그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 지금의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그쪽의 당 이익도 지킬 수 있었고 국민께 덜 죄송하고 우리도 역시 이런 일들 안 하는 저희가 길이었다.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예. 알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상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알겠습니다. 박원석 후보께서 발언기 글쎄요, 이 신청하셨는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찾고 논쟁하는 게 선거 며칠 앞두고서 무슨 의미가 네.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2019년 1월 달에 국회에서 손학규 지금 이제 민생당에 계시죠. 전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열흘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각 당 대표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합의문에 사인을 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협상에 일절 응하지를 않았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결과적으로 4+1이라는 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밟았는데 그걸 이제 육탄 저지하겠다고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고 지금 당의 주요한 리더십들이 전부 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선거법을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처리하면 좋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의 합의를 한 번도 정치권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늘 일방적으로 처리가 돼 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완성한 어떻게 보면 이 위성 비례정당 소동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선거 상황에서 목격하고 계시고 저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이제 무력화됐다고 봅니다. 결국 21대 국회에 가서 다시 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 소수 정당에게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강화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고집할 것인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들로는 다 성찰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양당이 조그마한 성찰이라도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님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불편한 게 원래 다 소수자 억압하는 게 그렇게 시작해요. 재건축 사업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70% 동의하니까 30% 집 두들겨 부수고 빨간 페인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항상 소수 정당을 자처하면서 4+1의 힘의 논리에 동참한 거는 지금 어떻게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법에 있어가지고 뭐 박수현 의원님이 아까 짚어주셨지만은 제가 덤으로서 덤어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거는 민주당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본인들의 의석 전망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해찬 대표가 180석, 200석 한다고 하고 다닐 때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도 한번 해보고 동시에 정의당 등 약간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꾸려가지고 제3교섭단체 정도 해가지고 국회 운영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최적화된 제도죠. 근데 중간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여의치 않다. 우리가 단독 과반 못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저쪽 걸 또 뺏어와야겠다. 이러다가
뭐 저는 이런 입장 전환이 있었다고 좀 보는 건데 이건 정치 평론가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민생당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참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아까 단식이라는 걸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단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민주화나 이런 것들의 굴곡이 있는 현장 속에서 결정적인 지점에 정치 지도자가 하는 것이지 선거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단식했다. 그리고 단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아니면 법규 어디에도 다음 사항은 단식으로 정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일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송구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때 어르신이 단식하니까 뭐 당론도 아닌데 그냥 뚫뚫뚫 하다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오히려 역단식으로 막아내지 못한 거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성해야 되고요. 제가 반성할 입장이 때 틀렸으면은 네. 당시에 어떻게 네. 했었는지 말렸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다수가 횡포를 부려서 4+1이 이 법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수많은 협상에 그 참여를 요구를 했고 근데 자유한국당의 당시 입장이 뭐였습니까? 270석으로 국회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애자. 이건 사실 협상을 위한 안을 낸 게 아니고 협상을 깨기 위한 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나 계속 그 4+1이 이래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안을 비난만 하면서 그 어떤 대안도 안 냈어요. 그 대안을 내지 않고서 결국에는 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그 처리를 강행 처리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죠. 아니 좀 재건축에 실망스러운 반대하는 사람이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네. 그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다 네. 대고 대안을 내놔 이게 말이 네,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선거법이나 이 모든 네. 문제가 네. 미래한국당에서 시작됐다라는 발언은 좀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법에 사실인데 대한 문제는 네. 세상에 없던 4+1을 만들었던 네. 정부 여당과 또 자, 다른 정당 때문인 그렇습니다. 거지.